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만남을 가졌는지를 입증해야 되고, 성관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해요. 이 자료가 있지 않으면 상간자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는 분명하게 알겠는데, 근데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정황 증거를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가 상간자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간자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차장까지만 항상 데려다주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집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부남의 존재를 인지했다라고 본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 상간자를 만났어요. 누구의 배우자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상간자가 나는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죠. 그런데 발뺌을 하고 나서 그럼 상식적으로는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이제 재판부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 증거를 이용해서도 입증할 방법이 있다. 또 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의 통화 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조회해서 부족한 증거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간 사건 중에서 좀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사내 불륜인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소통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만났다라고 발뺌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증거를 잡았어도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기록을 조회를 했는데, 업무적인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밤중에 주기적으로 1시간씩 통화를 하신 게 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적인 관계면 사실 업무 시간 내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고, 업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잠깐 통화하고 마는 게 정상적이지, 주기적으로 밤중에 1시간씩 통화할 일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락한 부분을 모두 인용을 해서 부족한 증거를 좀 보완한 적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부정행위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자료가 늘어나는데, 상간자가 우리가 만나기는 했지만 매우 단기간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통신사 조회를 해보았더니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한 시점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거짓 주장을 한 것까지 더해져서 위자료가 증액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